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31번 문제입니다. 정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와 AC, 이 두 변의 중점을 각각 M과 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점 P는 반직선 MN이 원과 이 원, 외접원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NP의 길이는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NP의 길이는 1. 그리고 MN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정삼각형이 있는데, 정삼각형에서 이 중점 M과 N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우리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요.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이 길이는 밑변의 길이의 반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2x가 되겠네요. 이 길이의 2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A에서요, 밑변에 수선을 그으면,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여기 H라고 합시다. 여기는 I라고 해볼게요. 이때요, 그럼 이 AH의 길이를 우리가 먼저 좀 구하고 싶은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x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 어떻게 구했죠, 높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보면 2분의 루트 3a 나온다고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배웠어요. 자,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4분의 루트 3a 제곱입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는 이렇고 넓이는 이렇게 구해지죠. 자, 그러면 ah가 높이잖아요. ah는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2x니까 ah 길이는 루트 3x가 되네요. 여기 AI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AI는 이 높이의 반이니까요. 루트 3x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루트 3x 이렇게 이제 AI 길이가 구해졌는데요. 자, 우리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했을 때요. 이 IO 길이를 구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삼각형을 만들 거냐면 이 삼각형을 주목해서 볼 거예요. IOP 이 삼각형을 주목해서 볼 텐데요. 자, 여기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먼저 여기가 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이잖아요. 외심. 우리 정삼각형에서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일치했었죠. 자, 이게 그럼 무게중심도 되는데 무게중심은 2대1, 길이비가 2대1이었죠. 그러면 OH 길이는 AH 길이의 그렇죠. 2대1로 나누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여기가 2대1이니까 3분의 1만큼 차지하는 건데요. AH 길이가 루트 3x였어요. AH 길이가 루트 3x였는데 그것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IO의 길이는 이 길이는 IH에서 IH하고 AI가 똑같죠. 이게 지금 IH인데요. IH에서 OH를 빼면 되죠. IH에서 OH를 빼면 되는데 IH는 2분의 루트 3x였고 OH는 3분의 루트 3x였어요. 6분의 3 루트 3x 6분의 2 루트 3x니까 6분의 루트 3x IO 길이는 이렇게 구해지네요. 자, IO 길이는 그렇게 구해지고 이제 이 길이는 구했어요. 이 길이는요. 이 길이하고 똑같죠. OA 길이하고 OP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OP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OA 길이인데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2대1이었잖아요. 2대1. AH의 3분의 2만큼을 차지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AH 곱하기 3분의 2인데요. AH가 루트 3x였잖아요. 이것의 3분의 2니까 3분의 2 루트 3x. 자, 이제 OP 길이도 구했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길이가 x였는데 반이니까 2분의 x에다가 1 더한 거네요. 그죠? 2분의 x 더하기 1 되면 되니까 선생님이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p고 o 여기가 i IO 길이는 6분의 루트 3x IP 길이는 2분의 x 플러스 1이었고 OP 길이는 3분의 2 루트 3x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켜서 x를 구하면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보면 이것 제곱 9분의 2 루트 3 제곱하면 12 x 제곱 이것 제곱 36분의 3x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
4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약분할 수 있죠? 3분의 4x제곱 이것은 12분의 1x제곱 4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다가 양변에 12를 곱해볼게요. 12 곱하면 4가 남으니까 16x제곱은 여기는 x제곱 여기 약분하면 3 남네요.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이거 뭐예요? 4x제곱인데 이항하면 12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12로 나누면요. 12로 나누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값을 구하고 싶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걸 딱 보니까 뭐 떠오르는 게 없나요? 양변을 x로 나누고 싶죠. x로 나누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인데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이 1 되잖아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변형을 하면 되잖아요. 변형.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 곱하기 이거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뭐 해야 돼요? 2죠. 2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고 이 값이 1이니까 제곱해도 1이고 플러스 2 하면 3 곱하기 10 하면 우리가 구하는 식의 값은 30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32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감마 델타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답니다.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방정식을 먼저 적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a 이렇게 되겠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입니다.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감마와 델타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보면 감마 플러스 델타는 마이너스 b이고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여기에서 알파와 감마를 더했더니 2 플러스 2i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 두 2차 방정식에서요. 이 2차 방정식 판별식을 구해보면요.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이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항상 0 이상이고 a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b제곱은 항상 0 이상인데 8을 더해 놓았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즉 무슨 말이냐? 이 감마와 델타가 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마와 델타가 실수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는 판별식을 구해봐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b-제곱 짝수공식 할 수 있는데 b-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이 a 값이 어떤 값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어떤 근을 갖는지를 일단 모릅니다. 모르는데요. 여기 지금 알파와 감마를 더해서 2 플러스 2i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알파 베타가 그렇죠. 허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복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마가 실수잖아요. 감마가 실수니까 알파는 감마를 이항하면 2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2i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알파가 여기 지금 이 2차 방정식 개수를 보니까요. 모두 실수죠. a도 실수였으니까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근을 어떻게 나온다? 그렇죠. 켤레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실수 부분이 있죠. 감마가 실수입니다. 그러면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i 이렇게 켤레근을 갖겠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베타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근의 합이 나와 있으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두 개를 더하면 여기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없어지고 여기 2를 곱하면 되겠죠. 2하고 2 마이너스 감마는 2가 되고 2로 약분하면 1 남고 2 마이너스 감마는 1이어서 감마 값이 1이 나오네요. 자, 감마가 1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감마와 델타를 곱해서 마이너스입니다. 감마와 델타를 곱해서 마이너스인데요.
감마가 1이었으니까 델타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감마와 델타는 구해냈네요. 자, 감마와 델타를 구해냈는데 그러면 여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b니까 두 근의 합 감마 1이고 델타 마이너스 2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가 되어서 일단 b의 값은 1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b의 값은 1이라고 구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알파는 2 마이너스 감마인데 감마가 1이었잖아요. 2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2i. 여기가 1이 되겠죠? 1 플러스 2i이고 베타는요.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네요. 그때 a라는 것은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나오니까 a는 알파 베타에서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합차니까요. 1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되고 a 값은 5가 나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제곱 25 플러스 1을 하면 우리가 구하는 식의 값은 26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여기 지금 가우스 x가 나와 있잖아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우스 2.7이면 2.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 2잖아요. 가우스 3.2라고 되어 있으면 3.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렇죠. 3이죠. 그러면 가우스 3은 얼마일까요? 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렇죠. 3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우스 x를 n이라고 해보면 여기 지금 다 정수값이 나오잖아요. 가우스를 계산하면 이 n은 정수일 테고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x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x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x는 n에다가 무엇을 더해 놓은 거죠? 1보다 작은 소수를 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0 이상 1 미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방정식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x 가우스 x 플러스 187 그 다음 가우스 x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변은 전부 다 가우스잖아요. 그러면 이 우변 값은 정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좌변도 뭐가 되어야 돼요? 좌변도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187은 이미 정수죠. 187 자연수니까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x 가우스 x가 뭐가 되어야 돼요? 이것도 정수가 되어야 되죠. x 가우스 x가 정수여야 되는데 자, 정리해 봅시다. x가 n 플러스 알파였는데요. x 가우스 x는 x가 n 플러스 알파고 가우스 x는 n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개시키면 n제곱 플러스 알파 n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n은 정수였으니까 n제곱도 정수잖아요. 즉, 이 알파 n이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인 소수입니다. 소수 부분이니까요. 소수인데 그러면 이 알파와 n을 곱해서 정수가 되려면 이 알파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분모가 n인 분수가 되어야 돼요. 1보다 작은 분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곱하기 n 되어서 없어지잖아요. 여기 k라고 이렇게 써 놓으면 되겠네요. 알파가 0 이상, 0도 되니까요. 이 k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k는 0 이상인 수가 되어야 되고 n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만약에 n이 되면요. n분의 n이 되면 1 되니까 안 되죠. 1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k는 0 또는 자연수인데 그 범위가 n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알파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x를 다시 정리해 보면 x는 n 플러스 n분의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 알파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n분의 k. 알파를 n분의 k라고 놓은 거예요. 왜요? 여기 지금 정수고 아까 설명했죠.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알파를 n분의 k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k는 0 이상 n 미만인 수입니다. 그리고 이 k는 음이 아닌 정수겠죠.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 0 또는 자연수니까 0 또는 자연수 이 말이나 음이 아닌 정수랑 똑같은 이야기죠. k는 n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요. 지금 저기 가우스 x는 물론 n일 거고 자, 여기다 해결이 된 거고 x 제곱이 있는데요. x를 제곱해 봅시다. 이걸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2ab니까 2k 플러스 n제곱분의 k제곱인데요. 그러면 가우스 x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가우스 x제곱의 가우스값. 여기는 정수고 여기도 정수잖아요. 근데 여기 n제곱분의 k제곱은 n이 더 큽니다. n이. 그러면 여기도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즉 0. 얼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정수에다가 0보다 작은 어떤 0. 얼마가 더해지면 이 값이 가우스 값으로 나오겠죠. n제곱 플러스 2k. 3.2니까 3, 2.7이니까 2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이 부분이 0.7, 0.2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2가 나오고 3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겠죠. 이건 정수입니다. 여기는 1보다 작은 소수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기 식을 이제 써보면, x가 n 플러스 n분의 k고, 가우스 x는 n이었죠. 가우스 x는 n이었고, 여기 가우스, 그 다음 플러스 187. 플러스 187은 가우스 x제곱, n제곱 플러스 2k, n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전개를 해보면요. n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87은 n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n이 되고, n제곱은 이렇게 없어지네요. k 이렇게 이항하면 n 플러스 k는 187, 이제 최종적인 식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k 범위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k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써보면 k가 0 이상 n 미만인데 n 플러스 k니까요. 양변에 각 변에 n을 더해주면 여기는 n이고 여기는 n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여기는 2n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n 플러스 k가 187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n 플러스 k 대신에 187을 쓰고 이렇게 되겠네요. n은 일단 187 이하이고 이 부등식을 풀면요. 이 부등식을 풀면 2로 나누면 n은 2분의 187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식은요. n이 2분의 187보다는 크고 187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187을 2로 나누면요. 2, 9, 18, 7, 2, 3은 6, 93.5가 나오잖아요. 93.5. 이 값이 93.5인데 n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n은 여기 정수인데 여기 정수값이니까 n이 정수니까 자연수만 되겠죠? 그러면 94부터 되는 거예요. 이 n은 94부터 95, 96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요? 187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187까지 이제 n의 값이 구해졌는데 n의 값이 구해지면 이 n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k 값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k 값 여기 n이 94일 때 187에서 94를 빼면 93, n은 93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95가 되면요. 여기는 92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187이면 k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k 값이 0부터 0, 1, 2, 3, 4에서 93까지 구해지는데 n과 k의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고요? 0부터 93까지니까 94개가 나오겠죠. 94개. 그런데 x는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n 플러스 n분의 k 값으로 구해지잖아요. n 플러스 n분의 k 값으로 구해지는데 이 n과 k의 순서쌍의 개수가 94개니까 이 x 값도 몇 개가 나와요? 그렇죠. 94개가 나오겠죠. x가 저 방정식의 근이니까요. 근의 개수는 94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34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고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베타라고 했어요.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순허수이고 알파 베타는 실수일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직접 근을 구해보면요. x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는데 이 둘 중 하나가 알파라고 했어요. 둘 중 하나를 알파라고 하자. 여기서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알파라고 넣으면 되는데요. 근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것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인 것을 알파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알파입니다. 그 다음 이 2차 방정식이 또 있는데요.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한 허근을 베타라고 했습니다. 직접 또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4d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플러스인 것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2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4d 이렇게 놓았는데요. 이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분리를 해볼게요. 2분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 여기는요 마이너스 2분의 c 플러스 2분의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4d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이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4b도 마이너스고 c 제곱 마이너스 4d도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그래야 허근이 되잖아요. 자, 어쨌든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구해놨어요.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순허수라고 했습니다. 알파와 베타를 더했더니 이 값이 순허수라고 했는데요. 직접 더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c 이거 중에부터 더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2분의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4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소수가 순허수라고 했습니다. 순허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이 실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c가 0이 되어야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 플러스 c가 0이 됩니다. a 플러스 c가 0이에요. 즉 c가 마이너스 a라는 이야기입니다. c가 마이너스 a. 자, 그러면 알파 베타를 다시 써보면요.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쓸 수 있고 베타는요. c가 마이너스 a니까 c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2분의 a 플러스 2분의 루트 c 제곱인데 c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d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자, 알파 베타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알파 플러스 c는 0이다. 기억 맞는 거죠? 네,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에 알파 바 베타와 알파 베타 바가 같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 이 자체를 가지고 곱하면 좀 복잡해지겠죠? 복잡해지니까 알파를 p 플러스 qi라고 놓을게요. 그럼 알파 바는 p 마이너스 qi 이렇게 될 것이고 베타는요. 여기 지금 알파와 베타의 실수 부분이 절대값일 것 같은데 부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베타를 알파가 p 플러스 qi니까 베타는 그렇죠. 마이너스 p 플러스 허수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ri 이렇게 놓을게요. 베타 바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i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직접 이제 구해보는 거예요. 니은 알파 바 베타를 구해보면 알파 바가 이거죠. p 마이너스 qi 그리고 베타가 여기 있죠. 마이너스 p 플러스 ri인데 곱해보면요.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pri 플러스 pqi 플러스 qr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실수 부분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r 허수 부분은 pr 플러스 pqi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기 우변을 정리해보면 알파 베타 바인데요. 알파가 여기 있죠. p 플러스 qi 그리고 베타 바는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i 곱하면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pri 마이너스 pqi 플러스 qr인데요.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r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pr 플러스 pqi 이렇게 돼요. 비교해보세요. 이것과 이게 같은지. 결과의 허수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디귿을 해보면 되는데요. 니은은 이제 우리가 구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지울게요. 여기 니은 부분을 좀 지우고 디귿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자, 디귿 보면 B와 D가 같다고 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B와 D가 같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 안 한 게요. 알파, 베타 곱이 실수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의 곱이 실수인데 이 알파, 베타가 실수라고 했는데 이걸 곱해볼게요. 이 두 개를. 알파, 베타는 P 플러스 QI와 마이너스 P 플러스 RI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PRI 마이너스 PQI 마이너스 QR이 되고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QR 여기 실수 부분, 자, 그 다음 허수 부분 PR 마이너스 PQI 이렇게 되는데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되겠죠.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돼서 P로 묶어보면요. P, R 마이너스 Q가 0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0이 되어야 되면 P가 0이든지 아니면 R과 Q가 같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P가 0인 경우 알파와 알파바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알파가 QI가 되는 거고 알파바는 마이너스 QI가 되는데요. 알파와 알파바가 뭡니까? 알파와 알파바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나오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에요. 여기가 0. 그럼 결론적으로 A가 뭐가 됩니까? A가 0인데요. A, B, C, D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P가 0일 때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또 논이니까 이것이 성립하면 또 되는 거죠. 두 번째, R과 Q가 같은데요. R과 Q가 같으면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에서 허수 부분이 같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이 허수 부분이잖아요. 허수 부분이니까 이 두 값만 같으면 됩니다. R과 Q가 같다는 것은요. A제곱 마이너스 4B와 A제곱 마이너스 4D가 같은데 이건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B와 D는 같게 되네요. 그러니까 D것은 어떻게 된다? 예, D것은 맞는 말입니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답은 기억과 D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35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식과 두 정수 PQ에 대하여 gx는 fx-p-q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fx가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x는 fx-p-q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y = fx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x 대신에 x-p를 대입했어요. 그 말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이라는 이야기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면 우리 y 대신에 뭘 대입해요? y 대신에 그렇죠. y 플러스 q를 대입합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평행이동하면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잖아요. 이렇게 대입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써보면요. y 대신에 y 플러스 q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이니까 그 다음 이제 x축 방향으로 p만큼일 때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p인데 여기가 그렇게 평이동됐다고 했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제곱 2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해보면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p 플러스 4 그리고 이걸 이항하면 마이너스 q 이렇게 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이 그렇죠. gx라는 이야기입니다. gx가 x-p의 제곱 플러스 2의 x-p 플러스 4 마이너스 q 이렇게 된 건데요. 자, 이걸 좀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gx는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p 플러스 4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니까요. gx 정의된 식은 x제곱 그 다음 여기 x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러면 플러스 2로 묶어서 1 마이너스 p의 x 그 다음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4 마이너스 q 이제 이게 정리된 gx식입니다. 그때 가에서 g0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g0이 2라고 되어 있으면 0을 대입하면 이 부분 남죠.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4 마이너스 Q가 2가 됩니다. 그럼 이게 2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냐면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 4가 1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완전 제곱이고 이제 이게 3 남아있어요. 다 이항을 시켜보면 Q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여기 4가 1 플러스 3인데 이런 여기까지 1까지 적어주고 3은 이항해서 2에서 빼니까 Q 마이너스 1인데요. 이건 완전 제곱이고 이것이 Q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요 이 P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0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이게 같으니까 Q 마이너스 1도 0 이상이 되겠죠. 이 값이 0 이상이면 이 값도 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Q는 일단 1 이상이다라는 범위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GX라는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X제곱 플러스 2 1 마이너스 P X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이 2였잖아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나에서 보면 GX 이퀄 0 이걸 0으로 만들면요. 2에 1 마이너스 PX 플러스 2는 0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짝수공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판별식이 자 B-제곱 1 마이너스 2P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P제곱 마이너스 2P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P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Q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판별식을 쓸 때 다시 이제 어떻게 쓰냐면 자 판별식을 쓸 때요 이거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P의 제곱이나 P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0보다 작다가 되고 근데 P 마이너스 1의 제곱이 Q 마이너스 1이었어요. 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Q는 3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아까 Q는 1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면 Q 범위가요 1 이상 3 미만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요. PQ가 정수라고 했습니다. 두 정수 PQ에 대하여. 그러니까 Q의 값은 1 또는 2가 되겠죠. 자, Q가 1 또는 2인데요. 이거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Q가 1 이상이었고. 자, 이제 Q가 1 또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Q가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Q가 1이면 이 식에서 P-1의 제곱은 0이 되어서 P의 값은 1이 됩니다. Q가 1일 때요. 두 번째, Q가 2가 되면요. Q가 2면 P-1의 제곱은 1이고 제곱을 풀면 이 값은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P는 2 또는 여기서 P는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PQ 순서상 개수가 뭐가 나오냐면 PQ의 순서상 개수는 여기에서 1,1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여기 2,2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0,2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PQ 순서상 개수는 3개가 나오는데요. 이때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값이 2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4 더하기 4니까 8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4가 되어서 최대값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최대값은 8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풀어가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